예, 안녕하세요. 단론학기 문제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어봤네요. 자,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일단 무조건 하고요. 취득 당시, 여기다 쓰지 말고 조금 앞에다 쓸게요. 자, 취득 당시에 뭐가요?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됐죠? 취득 당시는 만기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3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전환시키는데 뭐 특이한 비용이 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죠? 뭐요? 예. 자, 그 다음 위험성이 낮아야 되거든요. 예, 그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시면 1번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세야 되는 거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건 주식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얘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예, 다음.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이제 금융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하거나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겠죠. 자, 다음.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 취득 당시 만기일 3개월 이내 당이 가능하겠죠. 당좌연과 보통예금 당연히 가능하고요. 결산 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 이거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몇 번? 2번하고 5번 둘 다 안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몇 번과 몇 번? 2번과 5번. 예, 요렇게 두 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등 자산은 자, 당좌예금 당연히 가능하고요. 보통예금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기압수표는 말 그대로 현금처럼 쓰는 거죠. 다음 양도성 예금 증성대 며칠 만기입니까? 30일 만기죠. 예, 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되겠네요. 합치면 얼마 나오지? 짜자잔. 자, 15만 원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12만 원. 그다음 50만 원. 127만 원 나오네요. 예,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은행가의 약정에 의해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 대변에 기입하여야 하는 계정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했다. 요거 말하는 거죠.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당좌 차월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은행에서 약정에 의해 가지고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 약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뭐지? 한도가 정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한도가 정해지려면 보증금 맡겨야 되거든요. 이때 보증금 맡기는 거는 뭐가 되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 한 번 더 상기시켰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건 뭡니까?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대변, 자 대변에 들어오는 거요. 뭐가 돼요? 은행에서 빌려온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 단기 차입금이라는 뭘 한다고요? 부채, 무슨 부채입니까? 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로 분기 같은 문제 풀 때 당좌 차월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와 있으면 바로 당좌 차월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정답은 몇 번? 3번 단기 차입금 되겠네요. 예, 요거 봐주시고요. 다음 4번. 다음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야 이것도 좀 뭐 할 얘기가 많아지겠네. 왜요? 자, 일단은 유가증권은 뭐랑 뭘로? 지분증권과 예, 채무증권으로 분류가 되죠. 여기서 지분증권은 뭐랑 같은 거, 주식과 같은 것들이 지분증권이 되는 거고요. 채무증권은 사채와 같은 게 채무증권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그래서 지분증권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는 거에 따라서 뭘로 처리합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그다음 예,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예, 주식으로 분류를 하죠. 요때 자, 이건 필요 없네. 자, 요때 자, 지분증권과 무슨 증권? 채무증권으로 나누었을 때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 매도 가능 증권 분류하는데 물론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분류하고 만기 보유증권으로는 분류하지 않죠. 됐습니까? 자,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이해해 주셔라.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얘기해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자 지분증권은 주식들로 말한다 맞는 얘기고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를 말한다 맞는 얘기고 만기보유증권은 자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이다. 만기보유증권은 오로지 뭐 채무증권밖에 될 수가 없죠. 지분증권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 뭘 상실하면 시장성을 상실하면 뭘로 구별할 수 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라고 그렇게 얘기 드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가증권은 취득하면 재분류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없다가 원칙. 자,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재분류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단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만 뭘로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라고 했거든요. 딱 봐요. 자,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분류할 수 없고 채무증권은 뭘로 지분법적인 투자 주식으로 분류할 수 없으니까요. 요거 두 개 제외하고 나면 분류할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죠. 이거 쉽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기, 매도, 만기. 자, 장기 보유주권 이런 거 안 나오죠. 이런 거 없습니다. 계정 과목. 예. 장기 투자 목적이면 뭘로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한다 해가지고 장기 투자 목적 얘기 들어가지고 이거 매도로 분류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문제로 예, 내어놓은 거죠. 예. 그냥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하시면 되겠죠. 아, 단기, 만기, 매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장기 보유주권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 6번. 주서원은 6월 1일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3천만 원을 차입하여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였다. 주가가 상승하여 차기 10월 10일 일부를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야 어렵네. 예, 자, 요거는 생각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기 왜 이리 작나? 자, 단기 6월 1일 날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죠.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 주고요? 3천만 원 주고 취득한 게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는 차입했으니까요. 뭐가 돼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지금 상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상환 기간 2년. 2년이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장기 차입금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문제는 주가가 상승해 차기 10월 1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월 10일 날 차기입니다. 10월 10일에 얘네들 처분했다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와요? 예,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오겠죠. 금액은 얼마로? 3천만 원 나올 거고요. 차변에는 뭐 현금 받았다 그러면 현금 얼마?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거 3천만 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뭐 한 360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고 이득이 손해요. 당연히 이득이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금액은 얼마? 6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렇게만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요까지는 이제 쉽게 알 수 있어. 근데 이 단기 차익금은 나올 수가 없지. 왜? 여기서 장기 차익금 잡았으니까 다음 연도에 지금 나올 거는 얘 나오면 안 되지. 대신에 쌤 그럼 이자 비용 왜 나온대요? 당연히 차익금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를 상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장기 차익금이 발생했으니까 단기 차익금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자 비용은 하나를 좀 갖다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자 비용은 조금 상장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자,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보기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시장성이 있어야 하고 당연하죠.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이게 뭡니까?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요거죠.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즉 이게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 기말의 평가 방법은 공정가치법이다. 당연합니다. 공정가치라는 건 현재 거래되는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를 말하는 게 되겠죠. 다음 3번. 기말 평가자 차이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 포함돼요? 영업외 수익에 포함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 포함된다고요? 영업외 손실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 포함된다고요? 얘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 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도 당연히 영업의 수익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분 손실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영업 외 손실이 되는데 딱 하나, 딱 두 개인가? 모르겠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이거 맞는 얘기라는 얘기 지금 단기매매 증권 거니까.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유형자산 분류된다. No, 아니죠. 얘는 뭐가 됩니까? 자, 유동자산에 어디에요? 당좌 자산에 포함되고요.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노마들은 어디에 포함된다? 투자 자산에 포함되죠. 어디에 포함되는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에 포함된다.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옳지 않은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자, 이거 바로 위에서 얘기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은 자본에 어디 포함된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됩니다. 되겠습니까? 자본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 9번 문제. 야, 9번도 참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원유통은 채권 잔액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죠. 자, 단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2억 원이고 단기초 대손 충당금이 얼마? 100만 원. 단기중 대손 발생액이 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기 초에 대손 충당금을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 자, 100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자, 단기 중에 대손 발생액이 30만 원이니까 대손 충당금에서 얼마 가지고 온다? 30만 원 가져오고요. 거기만큼 뭘로 대손 발생했으니까 뭐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 뭐 받을 어음이면 받을 어음 얼마가 30만 원이 대손 당해세가 없어지는 이런 분기가 되겠죠. 그럼 이 날짜부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가 된다? 7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말입니다. 단기 말에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 2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2%를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계산기 자, 어디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여기다 곱하기 몇 퍼? 0.02 하게 되면 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 400만 원을 뭐 하고 싶다? 설정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지금 얼마 있어요? 70만 원 있죠. 그러면 70만 원 제외하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요. 설정액은 얼마에서 400만 원에서 얼마를 뺀 금액? 예, 70만 원을 뺀 금액 해가지고요. 330만 원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정하는 건 330만 원이고요. 혹시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면 단기말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라고 나왔으면 총 설정해야 되는 게 400만 원이죠. 그 단기말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는 총 금액은 얼마냐 물어보시면 400만 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혹은 단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최종적으로 설정된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된다? 400만 원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주시고요. 다음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자, 그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자, 다음 10번. 자,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다. 이야,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예, 매출 잔액이 2억 원이라고 합시다. 2억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를 설정한다면 얼마가 돼요? 200만 원이 되겠죠. 예, 이건 뭐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음. 여기다 곱하기 0.01 하게 되면 200만 원 되죠. 자, 그럼 설정해야 되면 200만 원 해야 되는데, 자, 얼마 설정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설정해야 되는 200만 원이니까 대손충당 잔액 없다 생각하고요. 대손상각비 얼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대손 충당금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설정했다? 대손 삼각비로 160만 원을 설정했다고 칩시다. 자, 요렇게 되면요. 일단 대손 삼각비는 뭐가 돼요? 대손 삼각비는 비용이죠. 예. 그러면 비용을 많게 잡아서 적게 잡았어요. 적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적게 잡았다.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예. 뭐가 되냐면 이게 손익계산서라고 칩시다. 손익계산서라고 치면 지금 뭡니까? 비용이 얼만데 200만 원 돼야 되는데 이 200만 원이 얼마로 160만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비용이 작아지겠죠. 그럼 이 40만 원만큼 비용이 작아진 게 어떻게 된다고요? 수은이익에서 플러스 되는 거예요, 순이익.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용이 작게 잡았으면 예, 순이익은 뭐가 되고요? 과대 계상되고요. 자, 순이익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자본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이 뭐가 된다? 과대 계상이 되는 효과를 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대선 충당금 나오죠. 자, 매출 채권 잠깐만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매출 채권이 얼마냐면 2억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를? 대손 충당금 금액 얼마? 200만 원을 잡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1억 9,800만 원. 1억 9,800만 원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장부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160만 원으로 작게 되면 자, 빼볼게요. 대손 충당금. 2억 원에서 대손 충당금 얼마를 빼면 예, 160만 원을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부가액이 1억 9,940만 원이 되죠. 맞나? 1억 9,940만 원 맞나? 더하면은 맞죠? 예. 자, 이게 뭐가 돼요? 장부가액이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장부가액이라고 부를 때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뺀 금액만큼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장부가액이 대선 충당금을 적게 잡으면 뭐 장부가액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된다? 증가되는 효과를 해요. 효과를 줘요. 그래서 대선 충당금을 작게 잡은 건 예, 대선 충당금이 과소되면 얘는 뭐가 된다? 자산이 과대되는 효과를 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용이 작게 잡혔다. 자, 당기순이익이 많아진다. 당기순이익 과대계산 맞고요. 당기순이익이 적어진다. 이거는 딱 봐도 이거는 틀렸어요. 자, 자본이 과서 순이익 과대되면 자본은 무조건 과대 따라가는 거. 자산이 과서 no 자산이 뭐가 된다? 과대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되겠네요. 뭐에서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11번. 자,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붕괴로 맞는 것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만원 회수 불능된다. 단 8월 30일 이전에 설정된 대선주당 잔액은 4만원이다. 자, 외상매출금 사라지겠네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가면 되고요. 자, 뭐부터 갖고 와라? 대선 충당금에 있는 금액부터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 잔액이 4만 원이니까 대선 충당금 4만 원 모자라는 만큼 얼마 대선 상금 잡아주시면 되네요. 야, 이거는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죠? 예, 다음. 예, 문제 12번입니다. 12번. 자, 기말 현재 당기매 미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따른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올바른 붕괴로 타당한 것은 자,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2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득과 손해를 손실과 이득을 알 수 있겠죠. 자, 20만 원, 30만 원 됐으니까 얼마 이익 났죠. 그러면 뭐가 돼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10만 원 되는 거고요. 다음, 예, 여기는 뭐가 돼요? 15만 원에서 12만 원 됐죠.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금액 얼마? 3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기매매 증권이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되는 붕괴가 없죠. 따로따로 붕괴가 되는 게 없으니까 이익에다가 손실을 감안해서 얼마만 잡으면 돼요? 이익 10만 원에 손실 3만 원이니까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10만 원만 잡아주시면 돼요. 정답 몇 번? 1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예. 문제 13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얘기. 다음, 매도가능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매도가능증권은요, 앞으로 매도가능증권은 혹시나 붕괴하실 때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 이런 얘기 나오면요, 얘네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유동자산에 당좌 자산에 포함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투자 자산에 포함되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뭘로 분류할 수 있다?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혹시나 뭐 시장성 있는 뭐 유동장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나중에 번호대를 앞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매도 가능 증권 했는데 두 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뒷번호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권의 미실현 보유이익. 자, 미실현 보유이익이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실현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 처분이 아니고요.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을 얘기하는 건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단기 순이익 항목. 자, 단기 순이익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되고, 그래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 말 자체는 뭘 말한다고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예, 자본의 기타 보고서는 누계로 처리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볼게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제품 매출과 관련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의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자,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뭘 쉽게 생각하냐고요? 자, 일단은 제품 매출이라고 하면 자, 현금 대변에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뭐 제품 매출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뭘로 처리했다고요? 계약금을 관련한 계약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품 매출 이게 맞는 게 아니고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고 뭘로 하는 게 맞다? 자, 현금 얼마? 현금 10만 원에 계약금요 선수금 얼마로 10만 원을 잡아줘야 요게 뭐가 된다?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여기 맞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익이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수익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수익이 뭐가 된다? 과대 계상되고요. 자, 수익이 과대 계상되면 잘 생각해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은이익은요. 수은이익이 당연히 과대 계상되고요. 얘가 과대되면 수은이익은 또 뭐랑 연결된다? 자본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된다? 자본이 과대 계상됩니다. 자, 선수금은 뭐가 돼요? 부채가 되죠. 부채를 기록해야 되는데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부채는 엄마야. 예, 그래서 부채는 뭐가 된다? 과소계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산이 과대된다. 자, 알 수 없고요. 부채가 과대된다. 부채는 과소계상되죠. 자산이 과대된다. 알 수 없고요. 수익이 과대된다. 수익이 맞죠? 과대되는 게 맞죠? 근데 자산이 과대되는 거 아니고 다음 3번 부채가 가상됐고 과소계상되고 수익이 과대계상되었다. 예, 맞는 얘기죠? 그 정답은 몇 번? 예,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5번. 자, 채원의 2014년 12월 31일 금고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2014년 기말 재무상태표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통화는 말 그대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통화는 포함을 시키시고요. 우편한 증서는 돈처럼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수입인지나 혹시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우표? 예, 우표 같은 경우에는 우표는 통신비거든요. 얘는 비용이에요, 비용이고 수입인지는 우리 매입할 때 뭐 그 비용, 그 세금 같은 거 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외시키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부도수표 있죠. 야, 이거 돈 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예, 제끼시고요.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있죠. 요거 뭡니까? 아, 당신 배당 나왔으니까 돈 받아 가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돈으로 다 들어오지만, 그전에는 또 안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예, 물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용 증서, 예, 차용 증서는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자,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만기가 몇 개월? 30일이네요. 그죠? 그럼 요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통화하고요. 우편한 증서, 그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만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자, 결산을 위해 실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현금 자산으로 표시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통화 나오네요. 통화는 당연히 되고요. 우표는 어떻게 하라고요? 빼시라고 했습니다. 예, 우표는 빼고요. 통화는 가능합니다. 우표는 빼시고요. 자, 타인 발행 수표는 당좌 수표나 자기업 수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 자기업 수표 은행이 발행한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되겠고, 송금하는 뭡니까? 돈 보내준 거.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다시 바로 받으면 돈좀 쓸 수 있는 거. 자, 타인 발행 약속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는 뺍니다.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바로 가서 받을 수 있는 거. 자, 전도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직원금융 가불증 있죠. 이거는 빌려준 거죠. 자, 만기가 도래한 국제이자표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합산해 주시면 몇 번? 3번 정답 나오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